전 세계 금융시장의 아침은 수십 년간 오직 한 사람의 입을 바라보며 시작됐습니다. 바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죠.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도 그의 한마디에 방향을 바꿨죠. 하지만 거장의 나이가 9순을 넘기면서 거대한 금융가의 마천루 사이로는 하나의 무거운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벅셔 해서웨이 제국을 누가 이끌 것인가? 수십 년간 이어진 질서가 곧 바뀔지 모른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시장을 감돌았죠. 그리고 2021년 마침내 그 오랜 침묵이 깨졌습니다. 벅셔 해서웨이의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단 한 사람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호명된 겁니다. 바로 그렉 아벨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의 시선은 한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대체 그렉 아벨이 누구인가? 그는 화려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증명해온 조용한 경영자였죠. 어쩌면 그것이 버핏이 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벅셔 해서웨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그의 지휘 아래 어떻게 나아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벅셔 해서웨이는 단순한 투자회사가 아닙니다. 끝없이 달리는 화물열차와 대륙을 밝히는 전력망까지 미국 경제의 혈관을 책임지는 거대한 실물 제국이죠. 물류와 에너지가 경제의 핏줄이라면 막강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보험 사업은 이 제국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일상의 위험을 책임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죠. 보험과 인프라 너머 우리의 일상 곳곳에도 제국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수많은 소비재 브랜드부터 거대한 제조시설까지 벅셔 해서웨이 산하에서 일하는 직원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하죠. 이 거대한 사업체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쉴 새 없이 막대한 현금을 창출해냅니다. 철도가 달리고 전력이 공급되는 모든 순간이 곧 제국을 지탱하는 단단한 자본이 되는 셈이죠. 철도, 에너지, 그리고 보험까지. 이 거대한 제국은 그 자체로 미국 경제의 축소판입니다. 그렉 아벨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바로 이 거대한 실물 경제 그 자체인 셈이죠. 워런 버핏의 나이가 9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장과 주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무거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오마하의 현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끝없이 째까기는 시계바늘처럼 거장의 은퇴 시점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화두로 쏠렸죠.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이 방대한 제국의 열쇠를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는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대한 계열사를 아우르고 벅셔의 고유한 철학을 지켜낼 그런 묵직한 리더가 필요했죠. 단순한 경영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하나의 시대가 조용히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전설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시장의 조바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간 앞에서 후계자 지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불안을 잠재울 단 하나의 대답이 마침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죠. 후계자에 대한 궁금증은 곧장 뜨거운 하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과 금융 언론은 매일같이 임원진을 분석하며 새로운 기사를 쏟아냈죠. 매년 주주총회가 다가올 때마다 각종 금융 매체의 헤드라인은 유력한 후보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계열사를 이끄는 핵심 임원들의 성과가 쉴 새 없이 비교 선상에 올랐죠. 전문가들의 태블릿 화면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시나리오가 쏟아졌습니다. 버핏의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누가 주력 사업의 실적을 발표했는지조차 예리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죠. 기관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 역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미세한 변화나 경영진의 사소한 발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분석했죠. 태블릿 화면을 가득 채운 엇갈린 전망들은 오히려 승계라는 과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끝없는 소문 속에서 시장은 오직 단 하나의 확실한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죠. 끝없이 이어지던 수많은 추측과 소문들은 마침내 하나의 이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버크셔의 비보험 부문을 묵묵히 이끌어온 바로 그레그 아벨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함을 좇는 스타 경영인이 아니었습니다. 방대한 실무를 조용히 장악해온 현장형 리더였죠. 제국의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의 묵직한 발걸음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단단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거치며 입증된 그의 철저한 관리 능력은 이미 그룹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거장이 그를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깜짝 발탁이 아닌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죠. 오랜 불확실성의 마침표를 찍은 그의 등장은 시장에 묵직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버크셔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이제 가장 단단하고 검증된 리더의 손끝에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거대한 명성에 비하면 대중에게 그의 이름은 다소 낯설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을 뽐내는 대중적인 스타 경영자와는 거리가 멀었죠. 방송 인터뷰나 언론의 화려한 조명 대신 그는 늘 사무실의 조용한 안쪽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정중히 밀어내고 오직 실무에만 집중하려 했죠. 화려한 무대 위에서 대중을 사로잡는 대신 그는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복잡한 수치들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진가는 시끄러운 마이크 앞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가장 빛났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바깥 약간 그늘진 창가에 서서 그는 묵묵히 버크셔의 내일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대중의 환호성은 없었지만 자신만의 묵직한 방식으로 제국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내고 있었던 셈이죠. 대중의 환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철저한 실무와 압도적인 실행력을 발휘했습니다. 두꺼운 결제 서류 위에 거침없이 서명을 남기며 버크셔의 가장 복잡한 현안들을 조용히 장악해 나갔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계약서들이 매일같이 그의 책상 위를 거쳐갔습니다. 단 하나의 숫자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치밀함은 이 거대한 제국이 오차없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었죠. 버펫이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라면 아벨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시공자였습니다. 서류에 남겨진 그의 단호한 서명은 수많은 자회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력한 신호였죠. 결국 버크셔라는 거대한 함대가 굳건히 항해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의 치열한 실행력 덕분입니다. 가장 화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게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그의 탁월한 실행력 앞에는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제국이 놓여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과 산업시설들은 그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막중한 무게를 실감하게 하죠. 장부상의 숫자를 넘어 거대한 산업단지와 에너지 시설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의 인프라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하는 것, 그것이 그가 짊어져야 할 진짜 무게입니다. 구름 아래 끝없이 늘어선 거대한 저장탑과 공장지대를 보십시오.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는 미국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혈관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의 톱니바퀴들을 온전히 통제해야 할 순간, 수많은 계열사의 미래가 이제 그의 양어깨에 묵직하게 얹혀 있습니다. 버핏의 후광을 넘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진정한 시험대인 셈이죠. 이토록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사람. 그렇다면 이 과묵한 캐나다 출신의 남자는 대체 어떻게 버핏의 가장 깊은 신뢰를 얻어낸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눈 덮인 고요한 숲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매서운 바람이 빽빽한 소나무 숲 사이를 고요히 스쳐 지나갑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엘버타주의 이 긴 겨울은 그에게 묵묵히 버텨내는 법을 먼저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두껍게 쌓인 눈 아래 얼어붙은 땅을 단단히 움켜쥔 나무들을 보십시오. 화려함 대신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이 고요한 풍경은 훗날 버핏을 사로잡은 그의 기질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눈보라를 견뎌낸 숲은 요란하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버핏이 이 조용한 캐나다인에게서 발견한 가치도 바로 그것이었죠. 자, 이제 그 단단한 뿌리가 처음 내렸던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년 시절 그의 조용한 등반은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숫자가 빼곡히 적힌 낡은 회계장부 앞이 바로 그의 첫 무대였죠. 낡은 책상 위 램프 불빛 아래서 그는 수많은 기업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소문 대신 건조한 숫자들만이 말해주는 진실을 읽어내는 조용한 훈련이었죠. 손때 묻은 계산기와 두꺼운 장부 사이를 오가며 그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법을 스스로 체득해 나갔습니다. 화려한 포장 속의 허상 대신 1달러가 지닌 정확한 무게를 먼저 배운 셈이죠. 이 낡은 장부 위에서 다져진 감각은 그를 더 큰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운명을 읽어내는 힘, 그것이 거대한 제국을 통제할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죠. 숫자 이면을 꿰뚫어보는 그의 단단함은
화려한 대도시가 아닌 아주 소박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 평범하고 조용한 이 동네가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겨울이 유난히 길었던 이곳은 월스트리트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이웃들의 성실함 속에서 그의 어린 시절도 차분히 연그러갔습니다. 작고 단단한 집들이 줄지어 선, 평범한 골목길, 이웃집 낡은 차고에선 늘 무언가를 묵묵히 고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꾸미 먹고 소박한 동네 풍경은 그의 성품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죠. 해질녘,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투박한 발걸음. 에드먼턴의 이 조용하지만 치열한 일상은 훗날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이끌게 될 소년에게 성실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당시 에드먼턴은 차가운 설원 위로 펌프잭이 쉼없이 돌아가는 거친 석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벨은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들은 마치 이 도시의 굳센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린 아벨의 가슴에 근면이라는 가치를 깊숙이 새겨주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무거운 철제 장비들. 이것은 에드먼턴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훈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배경이나 언변보다 매일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소년은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혔죠. 눈보라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거대한 펌프잭처럼 그는 핑계 대신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거친 땅에서 빚어낸 투박한 성실함이야말로 훗날 버크셔를 이끌게 될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거친 노동의 가치를 지켜보며 자란 소년은 아주 일찍부터 직접 일터로 나섰습니다. 매서운 에드먼턴의 칼바람 속에서도 무거운 전단지 뭉치를 안고 묵묵히 눈길을 걸었죠. 전단지 배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소화기를 들고 낯선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일도 그의 몫이었죠. 굳게 닫힌 문 앞에서도 어린 소년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의 진짜 무게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밟지 않은 새벽 눈길 위에 어린 소년의 작은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신문 뭉치를 꽉 쥔 채 집집마다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죠. 비록 손에 쥐는 동전은 적었지만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번다는 자부심은 눈보라보다 강했습니다. 언 손을 녹이며 쥐었던 몇 대의 동전. 그보다 값진 것은 땀 흘려 얻어낸 정직한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일도 묵묵히 해내던 이 어린 시절의 단련은 훗날 그의 평생을 지탱하는 굳건한 원칙이 됩니다. 거리에서 땀방울의 가치를 배운 청년은 이제 학문의 전당으로 향합니다. 1984년 알버타 대학교 상대를 졸업하며 비즈니스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되죠. 붉은 벽돌로 지어진 유서 깊은 캠퍼스는 그에게 새로운 훈련장이었습니다. 어릴 적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노동의 감각에 날카로운 재무적 통찰력이 더해지는 시기였죠. 두꺼운 회계장부와 복잡한 재무제표는 그가 새롭게 익혀야 할 비즈니스의 언어였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미래를 꿈꿀 때 그는 도서관 구석에서 묵묵히 숫자의 이면을 파고들었죠. 1984년 상업학사 학위를 손에 쥔 그는 마침내 교정을 나섭니다. 투박한 성실함 위에 날카로운 지식까지 무장한 채 말이죠.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상경 계열의 수많은 전공 중에서도 그가 가장 깊이 매료된 분야는 바로 회계였습니다. 화려한 포장이나 핑계 없이 숫자는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그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복잡한 대차대조표는 그에게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뼈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설계도였죠. 회계는 곧 기업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펜끝으로 빽빽한 숫자를 짚어가며 그 투박한 언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진짜 민낯을 읽어내는 혹독한 훈련이었죠. 결국 이 투박하고 지루한 학문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포장이나 수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흔들림 없는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가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였습니다. 이제 그가 연마한 숫자의 언어를 거대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증명할 때가 온 것이죠. 당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는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의 장부를 책임지는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웅장한 유리 벽면으로 둘러싸인 빌딩 숲에서
젊은 아벨은 비로소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대한 맥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대한 회계법인의 문턱을 넘는 것은 곧 냉혹한 프로의 세계로 진입함을 의미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사되는 차가운 유리 건물 안에서 그의 치열한 첫 직장 생활이 막을 올렸습니다. 하늘로 뻗은 육중한 마천루들은 그가 마주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거대한 스케일을 대변했습니다. 에드먼턴의 청년이 마침내 세계 경제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입 감사관에게 주어진 임무는 수많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낱낱이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빽빽하게 채운 스프레드시트는 그가 매일같이 파헤쳐야 하는 거대한 미로와 같았죠. 단순한 계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부채나 부풀려진 수익처럼 장부 이면에 감춰진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를 짚어내야 했죠. 어떤 숫자에도 속지 않는 날카로운 안목이 단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산업군의 장부를 거치면서 그는 비즈니스의 진짜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서류상 수익보다 실제 현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하는 감각이 쌓여간 것이죠. 장부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치명적인 위험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 시기에 그가 얻은 가장 값진 무기였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을 해부하며 길러낸 이 냉철한 안목은 훗날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캐나다 지사에서 보여준 그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곧 상층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사로 파견을 명받게 되죠. 더 거대한 자본이 숨쉬는 미국 무대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태평양의 바람이 부는 샌프란시스코 금융가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전장이었습니다. 웅장하게 솟아오른 마천루들은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자본의 스케일을 짐작케 했죠. 트랜스 아메리카 피라미드가 우뚝 솟은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 이 화려한 금융의 중심지는 청년에게 미국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가르쳐주는 거대한 학교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자본이 교차하는 이 거대한 도심에서 아벨은 더 넓은 시야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회계사를 넘어 거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에게 주어진 주요 임무는 거대한 에너지와 유틸리티 기업들을 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전소와 전력망이라는 방대하고 복잡한 인프라 산업의 생리가 그의 날카로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의 앞에는 발전량 데이터와 복잡한 규제 구조가 얽힌 방대한 차트들이 놓였습니다. 단순한 회계를 넘어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장기 수익으로 전환되는지 그 거대한 뼈대를 해부하기 시작했죠.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전력망 데이터는 곧 거대한 자본의 혈관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단위의 공급 계약을 분석하며 인프라 산업 특유의 강력한 장기 수익 모델을 완벽히 체득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 에너지 생태계 전체의 맥락을 꿰뚫어본 이 경험. 이는 그가 평범한 회계사로 남지 않게 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훗날 거대한 에너지 제국을 통솔하게 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은 셈이었죠. 숫자를 검증하는 회계사의 역할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의 시선은 점차 장부 밖의 더 큰 무대를 향하고 있었죠. 사무실 창밖의 거대한 도심을 내려다보며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만든 실적을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거대한 사업을 직접 이끌어보겠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죠. 단순히 계산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숫자가 만들어진 사업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기업의 생존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러한 남다른 태도는 곧 그의 인생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기록을 쫓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산업의 미래를 직접 이끌 준비를 마친 젊은 리더로 거듭나 있었죠. 머지않아 다가올 운명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2년 아벨은 마침내 안락했던 회계법인을 떠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사업을 이끌기 위해 지열 발전 기업인 칼에너지로 자리를 옮긴 것이죠. 관찰자에서 거대한 산업의 플레이어로 직접 뛰어든 첫걸음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칼에너지는 땅속의 뜨거운 열기를 전력으로 바꾸는 지열 발전 기업이었습니다. 서류 위에서만 보던 거대한 인프라가 이제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와 함께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죠. 이곳에서 그는 단순한 재무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발전소 건설과 복잡한 운영 실무를 직접 챙겨야 했죠. 현장의 거친 흙먼지 속에서
그는 진짜 사업가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솟구치는 거대한 수증기. 이제 그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닌 도시를 밝히는 진짜 에너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로 완벽히 탈바꿈한 순간이었죠. 칼에너지에서 아벨은 운명적인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훗날 버크셔에서 큰 획을 긋게 될 야심찬 경영자 데이비드 소콜이었죠. 두 사람은 테이블에 설계도를 펼친 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소콜은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밀어붙이는 야심가였습니다. 테이블 위 지도를 짚어가는 그의 손끝에는 기업의 덩치를 단숨에 키우려는 거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죠. 불도저 같은 소콜의 추진력 곁에서 아벨은 특유의 냉철함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치밀한 계산과 빈틈없는 검토를 바탕으로 거친 청사진을 현실의 단단한 사업으로 다듬어 나갔죠. 두 사람의 시너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소콜의 거대한 비전을 아벨이 빈틈없이 실행에 옮기자 회사는 거침없이 성장했죠. 이 강력한 파트너십은 훗날 이들을 워런 버핏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불도저처럼 앞장서는 소콜과 그 뒤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치밀한 아벨. 두 사람은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완벽한 보완제였습니다. 굳게 맞잡은 두 손은 업계의 판도를 바꿀 강력한 파트너십을 의미했죠. 소콜이 공격적인 인수 대상을 물색해오면 아벨은 그 기업의 숨은 리스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거침없는 인수합병이 시작되었죠. 아벨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해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두 사람은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나누는 굳건한 악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확고한 신호였죠. 이들의 빈틈없는 파트너십은 회사를 거대한 에너지 제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성공적인 인수와 완벽한 통합. 두 남자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성과는 마침내 한 거물의 시선까지 사로잡게 되죠. 두 사람의 지휘 아래 칼에너지는 북미를 넘어 전 세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계 곳곳의 알짜배기 독립발전소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 지도 위에 새로운 불빛이 쉴 새 없이 켜졌습니다. 단순한 지역 발전 회사가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뻗어나가는 눈부신 순간이었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해외 거대 프로젝트 앞에서도 이들은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수익이 보인다면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자산을 공격적으로 삼키며 거침없이 덩치를 키웠죠. 숨가쁘게 이어진 글로벌 인수는 칼에너지를 거대한 다국적 제국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수없이 빛나는 점들은 두 사람의 압도적인 역량을 증명하는 확고한 상징이었죠. 수많은 글로벌 진출 중에서도 영국의 민영화된 전력 시장은 그들에게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사냥감이었습니다. 템스강 넘어 영국의 중심부로 향한 이 결정은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런던의 우중충한 하늘 아래서도 아벨의 눈에는 확실한 숫자가 보였습니다. 민영화된 지역 전력 회사들이 쏟아낼 막대한 현금 흐름이었죠. 이 거대한 인수는 회사의 체급을 단숨에 바꿔놓을 기회였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거대한 마천루 사이에서 아벨은 또 한 번 자신의 진가를 증명합니다. 천문학적인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영국의 거물급 은행가들을 상대로 치열한 협상을 벌였죠. 그가 설계한 빈틈없는 금융구조는 이 거대한 승부수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침내 영국의 핵심 전력망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템스강 너머로 전해진 이 거대한 승전보는 칼에너지를 단숨에 세계적인 에너지 강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1996년 영국의 거대 전력 공급 업체인 노던 일렉트릭이 다음 표적이 되었습니다. 칼에너지는 이 유서 깊은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죠. 영국의 유서 깊은 기업이 순순히 백기를 들 리는 없었습니다. 경영진은 즉각 방어벽을 높이 세우며 격렬한 저항에 나섰죠. 비 내리는 영국 본사 앞에는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경영진의 완강한 방어벽 앞에서도 아벨은 주주들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인수 조건과 확실한 미래 청사진은 보수적이던 영국 주주들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기 시작했죠. 결국 방어선은 무너졌고 노던 일렉트릭은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인수의 성공은 영국 시장을 뒤흔들었죠.
아벨의 압도적인 실행력이 다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치열한 인수전의 막후에는 아벨의 집요한 실무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재무제표를 붉은 펜으로 그어가며 가장 복잡한 실사와 구조조정을 묵묵히 진두지휘했죠. 그가 펜촉으로 짚어내는 곳마다 숨겨진 부실과 낭비 요소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회계장부 속에서 위험을 걸러내는 그의 매서운 분석력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끄는 핵심 무기였죠. 그가 찾아낸 수많은 위험 요소들은 곧바로 구조조정의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방대한 부채와 얽혀있는 자산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인수된 기업을 단숨에 흑자로 돌려놓을 완벽한 재무 공식을 완성해냈죠. 화려한 인수전의 이면에는 언제나 아벨이 설계한 단단한 뼈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덮은 두툼한 보고서는 무모해 보였던 확장을 완벽한 승리로 탈바꿈식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죠. 1999년 칼에너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를 세웁니다. 미국의 미드아메리칸 에너지를 전격 인수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그들은 피인수 기업의 이름을 새로운 사명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간판 교체에 돌입했습니다. 기존의 칼에너지라는 이름은 서부에 국한된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서부의 거대한 전력망을 품게 된 만큼 더 넓은 시장을 아우를 새로운 간판이 필요했던 것이죠. 본사 외벽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시설마다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간판들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 전국구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된 새로운 로고는 지난 90년대 본격적인 확장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회사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에너지 제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끝없이 이어진 방대한 송배 전망을 직접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웅장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변전소와 복잡한 전력망은 이들이 진정한 유틸리티 기업으로 거듭났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변압기들은 중서부 전역으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백만 가구의 일상을 책임지는 막중한 인프라의 심장부가 된 것이죠. 하늘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송전선과 거대한 철탑들은 그들이 새롭게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이 방대한 전력망 전체를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통제해야 했죠. 이 거미줄처럼 얽힌 방대한 인프라는 치열했던 확장의 결정체였습니다. 빈틈없이 통합된 이 거대한 기반 위에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중서부를 장악한 거대 유틸리티의 눈부신 성장은 이내 멀리 떨어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 전설적인 투자자의 예리한 시선이 마침내 이들을 향하기 시작했죠. 오마하의 현인은 복잡한 기술보다는 사람들이 매일 쓰는 필수 인프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쉴 새 없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송배 전망은 그의 철학에 부합하는 완벽한 목표물이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시선은 재무제표 너머의 거대한 실물 자산을 향했습니다. 묵묵히 돌아가는 발전소와 철탑들은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경제적 해자였죠. 이 견고한 방어막을 확인한 오마하의 투자자는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조용히 지평선을 응시하던 그가 움직일 채비를 마친 순간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새로운 챕터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버크셔 해서웨이의 금고에는 막대한 현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 거대한 자본을 안전하게 흡수해줄 흔들림 없는 투자처가 절실히 필요했죠. 넘쳐나는 현금을 감당하려면 수십억 달러를 한 번에 흡수할 거대한 스펀지가 필요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끊임없이 투입되지만 그만큼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는 유틸리티 산업이 바로 그 해답이었죠.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천문학적인 현금은 오히려 버핏에게 무거운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막대한 자본이 그저 조용히 쌓여가고만 있었으니까요.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현금은 분명 축복이었지만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수십 년간 끄떡없을 견고한 요새를 간절히 찾아 헤맸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완성한 건 버핏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미드아메리칸의 이사였던 월터 스콧 주니어였죠. 조용한 클럽에서 나눈 두 사람의 깊은 대화가
운명적인 만남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스콧은 버핏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의 장부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이끄는 경영진의 탁월한 능력을 강력하게 보증했죠. 스콧은 두 회사가 완벽한 퍼즐 조각임을 짚어냈습니다. 미드 아메리칸의 거대한 성장 계획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버핏의 금고에는 그 돈이 넘쳐났으니까요. 이 조용한 대화 속에서 역사적인 합병의 뼈대가 서서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깊은 우정은 그 어떤 서류보다 확실한 담보였습니다. 스콧의 흔들림 없는 확신에 버핏은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경영진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1999년 마침내 운명적인 계약서에 서명이 새겨집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월터 스콧과 손을 잡고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를 전격 인수하기로 결정하죠. 이 계약은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선 거대한 제국의 확장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현금이 투입되며 두 기업의 운명은 완전히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황금빛 인장이 찍힌 두꺼운 계약서 위로 만년필이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묵직한 서명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섰습니다. 버크셔가 에너지라는 새로운 영토를 완벽히 손에 쥐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서명과 함께 거대한 거래가 마침내 성사되었습니다. 소콜과 에이블이 다져온 에너지 왕국이 워런 버핏이라는 가장 든든한 날개를 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수합병은 그레그 아벨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사가 버크셔의 품에 안기면서 그 역시 워런 버핏의 거대한 제국 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소속이 바뀐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투자자의 엄격한 기준과 그만의 독특한 철학이 숨쉬는 거대한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제 그는 단순한 에너지 기업의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제국의 웅장한 회랑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것이죠. 이 새로운 무대는 그에게 더 묵직한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웅장한 기둥 사이로 걸어 들어간 아벨의 눈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펼쳐졌습니다. 소콜과 함께 1군 에너지 제국이 이제 버크셔라는 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새로운 비상을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버크셔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로 들어갔지만 미드 아메리칸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워런 버핏 특유의 철저한 분권화 철학 덕분에 그들은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받았던 것이죠. 버크셔 본사의 간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시간표에 맞춰 묵묵히 사업을 이끌어갔죠. 늦은 밤 홀로 불을 밝힌 사무실은 그 굳건한 독자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마하의 지시나 승인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적막한 어둠 속 홀로 빛을 내는 이 건물 안에서 현장의 모든 굵직한 결정들이 그들 스스로의 손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버핏의 이 극단적인 믿음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섭 없는 완벽한 자유 속에서 이들은 누구보다 과감하게 자신들만의 제국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독립성은 가장 파격적인 재무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워런 버핏은 미드 아메리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단 한 푼의 배당금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회사 성장을 위해 다시 투자하도록 전폭적으로 허락했죠. 이는 그들의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었습니다.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자 곧바로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쌓이는 막대한 현금은 새로운 인프라에 즉각 투입되며 눈부신 성장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죠. 밖으로 새어나가는 자본 없이 모든 수익이 다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는 완벽한 선순환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재무 엔진 덕분에 그들의 에너지 사업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제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버크셔의 막강한 자본력과 유연성은 아벨과 소콜에게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에너지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동력을 손에 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눈치를 보거나 복잡한 대출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기회가 보이면 그 어떤 경쟁자보다 빠르고 압도적인 규모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거대한 터빈을 돌리는 강력한 물줄기처럼 버크셔의 자본은 쉴 새 없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끊임없는 흐름 덕분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추진될 수 있었죠. 그들의 손끝에서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막대한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당장의 분기 실적에 급급할 때 이들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며 판을 짰습니다. 버크셔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은 에너지 산업의 룰 자체를 새롭게 쓰고 있었습니다. 2005년 막강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이들은 마침내 초대형 목표물에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미국 서부 전역에 방대한 전력망을 뻗고 있던 거대 유틸리티 기업 퍼시픽코브였습니다. 당시 퍼시픽코브의 모기업인 스코티시 파워와의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험준한 산맥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송전망이 마침내 버크셔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었죠. 이 초대형 인수로 미드 아메리카는 단숨에 몸집을 불렸습니다. 유타, 오리건 등 서부 6개주를 가로지르는 끝없는 송전망과 수백만 명의 새로운 고객이 그들의 거대한 에너지 생태계로 편입되었죠. 이 거래는 단순한 자산 매입이 아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앞으로 수십 년을 지탱할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뼈대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화려한 인수합병의 축포가 끝난 뒤 진짜 고된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콜이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방대한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복잡한 실무는 전적으로 아벨의 몫이었습니다. 아벨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더미 같은 서류와 조직도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두 회사의 얽히고 설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낭비되는 요소들을 찾아내 날카롭게 도려냈죠. 그는 책상 위에 거대한 업무 흐름도를 펼쳐놓고 조직의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뜯어고쳤습니다. 중복되는 부서와 비효율적인 관행들이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의 끈질긴 실행력 덕분에 방만했던 퍼시픽콥은 곧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완벽한 통합 과정은 워런 버핏에게 아벨의 진가를 확실히 증명하는 계기가 되죠. 아벨의 지휘 아래 퍼시픽콥의 실적 지표는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방만했던 비용 구조가 확실히 잡히자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개선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화를 넘어선 놀라운 성과였죠.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 완벽한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퍼시픽콥의 수익 창출 속도는 가속 페달을 밟은 듯 빨라졌죠. 이 압도적인 실적 변화는 워런 버핏에게 아벨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마치 정밀한 엔진처럼 기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크셔 내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속도였죠. 아벨은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성장의 계기판을 최고조로 밀어붙였습니다. 장부상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퍼시픽콥의 극적인 실적 변화는 워런 버핏에게 가장 확실한 증명서가 되었죠. 아벨은 이제 버크셔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로 완벽히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적인 합병 이후 미드 아메리카는 단순한 지역 유틸리티의 틀을 완전히 벗어던집니다. 훗날 그들은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즉 BH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죠.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막대한 자본력이라는 날개를 단 이 기업은 이제 미국 전역을 무대로 거침없는 영토 확장에 돌입합니다. BHE의 간판을 내건 현대적인 사옥들은 이들의 완전히 달라진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전력 회사를 넘어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팽창한 것이죠. 푸른 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사옥처럼 BHE의 영향력은 끝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에너지 자산들이 하나의 강력한 이름 아래 묶이면서 버크셔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기둥으로 우뚝 선 것이죠. 2008년 마침내 리더십의 거대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아벨은 데이비드 소콜의 뒤를 이어 미드 아메리칸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죠. 이제 그가 이사회 테이블의 상석을 차지하며 전면에 나설 차례였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그의 모습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실무를 도맡던 조력자를 넘어 이제는 거대 에너지 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단독 조타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순간이었죠. 이제 이사회에서 그가 내리는 결정이 곧 회사의 새로운 방침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을 향해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그의 태도에는 오랜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확신이 묻어났죠. 회의실 탁자 끝, 상석은 이제 완벽히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굳건한 신임과 함께 버크셔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로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그의 이름으로 쓰일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평온하던 버크셔 제국에 거대한 충격파가 덮쳤습니다. 아벨의 오랜 멘토였던 데이비드 소콜이 치명적인 내부 정보 이용 스캔들에 휘말린 것입니다.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던 인물의 갑작스러운 몰락이었죠. 견고했던 버크셔의 명성에 큰 상처가 난 순간이었습니다. 증권가와 언론사들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버크셔의 차기 후계 구도가 흔들렸다는 속보를 쏟아냈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이탈이었습니다. 결국 소콜은 사표를 제출하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후계자의 갑작스러운 몰락이었죠. 이 거대한 공백은 역설적으로 아벨에게 새로운 운명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조직을 차분하게 수습하며 즉각 상황을 통제했죠. 그의 단단한 리더십 아래 회사는 곧바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파도 같은 외부의 공세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방향타를 쥐었습니다. 소음에 흔들리는 대신 내부 결속을 다지며 기업의 뼈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벼려나갔죠. 그의 방식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모든 직원과 파트너들에게 변함없는 신뢰와 일관성을 보여주었죠.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가 증명된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에 맞서 배를 지켜낸 선장처럼 그는 위기를 완벽하게 이겨내고 수습했습니다. 이 혹독한 과정을 거치며 아벨은 버크셔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 깊이 각인되었죠. 아벨이 키를 쥔 BHE에서 가장 돋보인 변화는 바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대한 투자였습니다. 전통적인 전력 회사가 풍력과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과감히 시선을 돌린 것이죠. 끝없이 펼쳐진 대지 위로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숲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거대한 전력으로 바꾸는 데 투입되었죠. 단기적인 수익을 좇는 대신 수십 년을 내다본 거대한 인프라 혁신이었습니다. 아벨은 버크셔의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깨끗한 에너지가 흐르는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 나갔죠. 아벨의 과감한 결단 덕분에 오늘날 버크셔 하서웨이 에너지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전력망을 자랑합니다. 이는 버크셔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기 훨씬 전부터 아벨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황량한 사막 위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거대한 태양광 패널들을 끝없이 세워나갔죠. 수백만 개의 패널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사막에 펼쳐진 푸른 바다 같았습니다. 남들이 막대한 초기 비용 탓에 망설이던 시기였지만 아벨은 버크셔의 자본력을 동원해 이 압도적인 인프라를 거침없이 완성해 나갔죠. 생산된 막대한 에너지를 수백 마일 밖 도심으로 보내기 위해 낡은 송전망도 완전히 새로 깔았습니다.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뼈대 작업이었죠.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만들어진 이 깨끗한 전력은 이제 수백만 가구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저할 때 감행했던 아벨의 묵직한 배팅이 마침내 버크셔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면서도 아벨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무려 97억 달러를 투입해 도미니언 에너지의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을 전격 인수한 것이죠. 끝없이 이어진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은 미국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대한 동맥이었습니다. 친환경 전환기에 필수적인 천연가스 인프라를 거머쥐며 완벽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춘 것이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멈추는 궂은 날씨에도 지하를 관통하는 이 견고한 철제 파이프라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벨은 이 끊임없는 에너지 흐름을 통해 버크셔의 또 하나의 거대한 현금 창출원을 안겨주었죠. 이 단 한 번의 거래로 버크셔는 미국 전체 천연가스 운송량의 무려 15%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혁신과 전통 인프라의 묵직한 안정성, 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아벨은 에너지 업계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아벨의 치밀한 전략과 거대한 인수합병들을 거치며 버크셔 하사웨이 에너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BHE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안정적으로 뿜어내는 버크셔의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가 되었죠.
경기가 휘청거리는 불안한 시기에도 사람들은 매일 전기를 쓰고 난방을 켭니다. 바로 이 굳건한 일상의 수요가 BHE의 수익 그래프를 끝없이 우상향하게 만들었죠. 워런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던 예측 가능한 수익의 완벽한 표본이 된 셈입니다. 이 막대한 현금 흐름은 버크셔의 거대한 대차대조표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죠. 단순한 에너지 기업을 넘어 이제 BHE는 버크셔 제국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아벨이 완성한 이 완벽한 수익 엔진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버크셔의 내일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벨이 거둔 눈부신 성과는 마침내 워런 버핏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버핏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주 서한에 이런 극찬을 남겼죠. 그레그보다 뛰어난 경영자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버핏은 평소 칭찬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전 세계 주주들이 탐독하는 공식적인 연례 서한. 그는 그 기록의 한가운데에 아벨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또렷하게 새겨넣었죠.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쓴 그 문장 하나에는 그가 버크셔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라는 월스트리트를 향한 확고한 선언이 담겨 있었죠. 버핏의 이 짧은 한 줄은 버크셔 제국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오랜 물음표를 지우는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증명해온 아벨의 묵묵한 헌신이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버핏의 굳건한 신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대한 에너지 제국을 이끌며 증명한 그의 탁월한 능력은 단순한 산업 전문가를 넘어 거대 복합 기업 전체를 지휘할 진정한 리더의 자격 그 자체였죠. BHE라는 복잡한 거대 조직을 통솔하며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배분하고 수많은 자회사를 조율하는 일은 사실상 버크셔 제국의 축소판을 다루는 것과 같았죠. 이제 그의 시선은 에너지 울타리를 넘어 버크셔의 방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제국의 지휘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셈이죠. 수많은 자회사가 얽힌 버크셔의 거대한 비보험 사업 부문, 그 방대한 영토가 마침내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할 차례였습니다. 에너지를 넘어선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뒤틀 올리고 있었죠. 2018년 초 마침내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향해 중대한 공식 발표를 내놓습니다. 그레그 아벨이 버크셔의 모든 비보험 부문을 총괄하는 부회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공식 성명서는 단순한 인사이동을 알리는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조업, 소매업, 철도에 이르는 버크셔의 방대한 실물경제 부문 전체가 이제 그의 손끝에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죠. 이 소식이 속보로 타전되자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단순한 승진을 넘어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버크셔 왕국의 실질적인 이인자로 공인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라는 두 거장의 이름 곁에 드디어 아벨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새겨졌습니다. 반세기를 이어온 버크셔의 굳건한 지휘체계가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문을 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발표된 이름은 그레그 아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크셔의 심장인 보험 부문 역시 오랜 신복 아지자인을 새로운 총괄 부회장으로 맞이했죠. 이 운명적인 동시 승진은 월스트리트에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행보로 쏠렸습니다. 제국의 양대축인 보험과 비보험이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과연 누가 왕좌를 물려받을지 무언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죠. 한 명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리스크를 계산하는 보험의 세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철도와 에너지라는 실물 경제의 지형을 개척해야 했죠. 이 두 갈래의 뚜렷한 길은 제국을 지탱하는 서로 다른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버핏은 이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우며 사실상 마지막 후계자 시험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명의 거인 중 과연 누가 제국의 단독 지휘관이 될 것인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조용하지만 치열한 경쟁의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벨이 책임져야 할 영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거대한 화물 열차부터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친숙한 소비재 브랜드들까지 수십 개의 자회사가 모두 그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죠. 미국 경제의 동맥인 철도회사 BNSF를 비롯해 데어리퀸의 아이스크림, 듀라셀 건전지, 그리고 의류 브랜드 프루트 오브 더룸까지
서로 다른 산업의 톱니바퀴가 오직 그의 지휘 아래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화물 물류망부터 일상적인 소비재 마케팅까지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가진 수십 개의 기업들이 이제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지휘봉을 쥐게 된 것이죠. 아이스크림의 판매량부터 건전지의 생산 단가, 그리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의 물동량까지 이 거대하고 복잡한 퍼즐을 오차없이 맞춰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수십 개의 기업을 동시에 조율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이도였습니다. 철도 물류망의 병목 현상을 해결한 직후에 곧바로 아이스크림 마케팅 회의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이는 비상한 인지 능력은 물론 엄청난 체력까지 요구하는 극한의 임무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 상황과 수많은 변수들이 거대한 교차로처럼 쉴 새 없이 얽혀 돌아갔습니다. 단 하나의 흐름이라도 막히지 않도록 그는 이 복잡한 생태계 전체를 조감해야만 했습니다. 각기 다른 속도로 달리는 수많은 산업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그는 자회사들의 서로 다른 언어를 완벽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현안들 속에서도 단숨에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그의 능력이 빛을 발했죠. 마치 수많은 길이 얽힌 고속도로 분기점처럼 이 방대한 기업들은 단 한 번의 충돌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벨은 그 복잡한 시스템의 정중앙에 서서 버크셔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철저한 실무형 소통이었습니다. 아벨의 집무실은 늘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실 같았죠. 그는 자회사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자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보고서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의 데이터 화면들을 직접 분석하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그는 뒷짐지고 결과만 기다리는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리더들과 같은 호흡으로 뛰는 파트너였죠. 수많은 데이터 화면을 동시에 확인하며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단숨에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모니터 속 데이터들은 수화기 너머의 즉각적인 행동 지침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생략한 그의 명쾌한 지휘 덕분에 방대한 기업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버크셔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도 때로는 거센 위기의 불길이 치솟곤 했습니다. 정밀주조 업체 프리시전 캐스트파츠가 흔들리던 그 순간 아벨은 주저없이 소방수를 자처하며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크래프트 하인즈의 실적 부진이 이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적당한 미봉책으로 위기를 덮지 않았죠. 마치 달궈진 금속을 다시 벼려내듯 과감하게 근본을 뜯어고쳤습니다.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는 철저히 해체되어 다시 조립되었습니다. 마치 수천도의 용광로에서 이루어지는 뼈아픈 담금질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 뜨거운 과정을 견뎌낸 기업들은 점차 본연의 단단함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져가던 자회사들은 그의 거침없는 결단을 거쳐 다시 버크셔의 든든한 기둥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뜨거운 위기의 한복판에서 가장 단단한 해결책을 벼려낸 셈이죠. 처음엔 새로운 부회장의 등장을 경계하던 자회사 대표들도 이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채우는 그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는 사업의 본질을 꿰뚫는 압도적인 이해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단순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현장의 복잡한 언어를 정확히 구사했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으로 회사를 키워온 깐깐한 경영자들조차 아벨의 현실적인 조언 앞에서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단순히 본사의 지시를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은 자신들의 복잡한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아벨을 향해 진심 어린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죠. 개성이 강한 수십 명의 CEO들은 이제 그를 본사의 대리인이 아닌 진정한 구심점으로 인정했습니다. 버크셔라는 거대한 제국이 차기 지휘관을 향해 확고한 지지를 보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워런 버핏의 철저한 위임 경영은 버크셔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그 아벨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이 요구할 때면 언제든 소매를 걷어붙이고 현장 깊숙이 뛰어들었죠. 단순히 본사에서 보고서를 읽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무진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해답을 찾곤 했죠. 버핏이 자본의 흐름을 관망한다면 아벨은 직접 나사를 조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운영 지표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기꺼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죠.
오마하의 현인이 밑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벨은 기꺼이 현장의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 지독한 실무 감각이 그를 버크셔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었죠. 그의 지독한 실무 감각이 진정으로 빛을 발한 시험대는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일제히 멈춰버린 팬데믹 위기 속에서 텅 빈 거리의 적막함은 곧장 기업들의 숨통을 조여왔죠. 거리의 경제가 멈춰선 그 순간에도 아벨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수십 개 자회사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며 끊어질 위기에 처한 공급망을 최전선에서 방어해냈죠. 하루아침에 매출이 증발해버린 자회사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매장 문이 닫히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피해를 수습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갔죠. 바깥 세상은 텅 빈 채로 요동쳤지만 버크셔의 수많은 기업들은 그의 지휘 아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완벽한 방어전은 그가 왜 차기 후계자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냈죠. 팬데믹이라는 폭풍을 넘긴 후 버크셔 내부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기를 통제해낸 그의 고요한 리더십은 그가 제국의 다음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입증했죠.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를 맴돌던 묵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버핏의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어서며 아벨은 그 막중한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유일한 적임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사회와 핵심 주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비어있던 혹은 누구도 감히 앉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상징적인 의자의 주인이 비로소 정해진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회사를 맴돌던 불확실성의 안개가 완전히 걷혔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그 거대한 의자는 조용히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1년 5월 버크셔의 연례주주총회는 평소와 달리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 무대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완벽한 장소였죠. 화창한 로스앤젤레스 하늘 아래 거대한 행사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객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카메라 너머 전 세계 주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평소라면 수만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었을 행사장 주변은 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외관과 달리 수백만 명의 눈과 귀가 이곳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거대한 컨벤션 센터 위로 쏟아지던 그날, 텅 빈 거리의 고요함과는 달리 무대 뒤편에서는 버크셔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객석을 마주한 무대 위, 전 세계로 송출될 카메라 장비들 앞에는 단 3개의 의자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버핏과 먼거, 그리고 그레그 아벨을 위한 자리였죠. 카메라 모니터 속에는 3개의 의자가 나란히 잡혀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을 버핏을 기준으로 찰리 먼거와 그레그 아벨이 양옆을 든든히 지키게 될 구조였죠. 방송 시작을 알리는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수십 년간 오직 2사람만이 지켜왔던 그 상징적인 무대에 이제 3사람이 나란히 앉아 전 세계를 마주할 준비를 마쳤죠. 마이크 앞의 감도는 무거운 정적. 이 3사람의 자리 배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이 2 거장과 테이블을 나란히 공유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던지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였죠.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무대 위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버크셔 특유의 분권화된 기업 문화가 버핏 사후에도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겠냐는 주주의 물음이었죠. 주주들의 불안감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이 사라진 뒤에도 지금처럼 각 자회사가 자율성을 유지하며 굴러갈 수 있을지 묻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텅 빈 무대 앞 외롭게 세워진 마이크를 통해 그 묵직한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버크셔 특유의 자율성이 혹여나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오랜 고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죠. 마이크를 타고 흐른 그 질문의 여운은 무대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조심스러웠던 그 주제가 마침내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난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었죠. 무거운 공기를 뚫고 마이크를 잡은 건 찰리 먼거였습니다. 언제나 거침없었던 그의 입에서 무심코 중대한 발언 하나가 흘러나왔죠. 그레그가 그 문화를 지킬 것입니다. 아주 짧고 투박한 한마디였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수십 년을 끌어온 월스트리트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가 먼거의 입을 통해 너무도 싱겁게 풀려버린 순간이었죠. 화려한 보도자료나 거창한 취임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97살의 노련한 투자자가 무심코 내뱉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한 이 한마디가 전부였죠. 옆에 앉은 버핏 역시 굳이 그 말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한 침묵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마침내 버크셔의 다음 시대가 공식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먼거의 무심한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 매체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수십 년간 매달려온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의 입을 벗어난 짧은 문장은 곧바로 긴급 속보가 되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주요 경제 매체의 뉴스룸은 밀려드는 기사로 마비가 되었죠. 버핏의 후계자, 마침내 낙점. 이 굵직한 헤드라인이 모든 채널의 화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윤정기들은 일제히 새로운 후계자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금융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월스트리트의 후계자 논쟁이 완벽하게 끝을 맺는 순간이었죠. 주주총회가 남긴 파장 속에서 며칠 뒤 워런 버핏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먼거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그의 인터뷰 발언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일 아침 버크셔의 경영을 맡을 사람은 바로 그레그입니다. 단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확언이었죠. 이 단호한 인터뷰는 곧바로 전파를 탔습니다. 더 이상의 억측이 끼어들 틈은 없었죠. 버핏 스스로 기나긴 논쟁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반세기를 넘게 이어온 버크셔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을 거두고 버핏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차분히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곧 왜 그레그 아벨인가로 향했습니다. 버핏이 밝힌 결정적 이유는 바로 나이와 실무 장악력이었습니다. 아벨은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죠. 젊은 나이는 물론 큰 장점이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철도, 유통 등 버크셔 산하의 방대한 비보험 사업부 전체가 이미 그의 지휘 아래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아벨은 수십 개의 다채로운 자회사들을 거느리고도 앞으로 20년 이상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버핏에게 이는 버크셔의 먼 미래를 담보할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죠. 결국 자인의 탁월함도 아벨의 젊음과 광범위한 실무 장악력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버크셔의 다음 시대를 온전히 책임질 단 한 사람, 그것이 아벨이 선택된 명확한 이유였죠. 이 명확한 후계 구도는 버크셔 주주들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편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워런 버핏의 거대한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묵직한 현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마의 하늘 위로 짙은 노을이 깔리듯 반세기를 호령했던 거인의 시간도 조용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섭섭함 속에서도 이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차분히 받아들여야만 했죠. 워런 버핏은 한 기업의 경영자를 넘어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이정표가 서서히 무대 뒤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새로운 시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이제 거인의 아름다운 퇴장을 지켜보며 아벨과 함께 밝아올 버크셔의 새로운 아침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무대 뒤에서 실무를 책임지던 그레그 아벨. 하지만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순간 그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쏟아지는 가장 밝은 조명 아래로 걸어 나와야 했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과 수많은 주주들은 이제 그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는 곧 워런 버핏의 거대한 그림자와 비교되는 무겁고 냉혹한 시험대였죠. 이제 그는 버핏의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로 시장의 날선 질문들에 답해야 했죠. 익숙했던 어두운 무대 뒤를 지나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으로 마침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무대 중앙에 홀로 선 그에게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버크셔의 새로운 시대 역시 과거 못지않게 위대하다는 것을 오직 스스로의 역량으로 증명해내야 할 진짜 무대가 열린 것이죠. 아벨이 후계자로 확정되자 시장은 즉각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버크셔를 이끌어온 꽤 검증된 실행력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단숨에 잠재운 것입니다. 특히 그가 에너지 부문에서 이룩한 압도적인 성과는 굳건한 신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광판이 일제히 초록빛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은 새로운 리더를 향한 분명한 화답이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아벨이라는 확실한 카드는 버크셔를 둘러싼 가장 큰 불안을 단숨에 지워버렸죠. 투자은행들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연이어 쏟아지며 시장은 확고한 신뢰로 화답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이 평온함은 버크셔가 가진 특별한 가치가 앞으로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수십 년간 버핏을 믿고 자금을 맡겼던 장기 투자자들 역시 흔들림 없이 그레그 아벨의 새로운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과 그레그 아벨 두 사람은 장기적인 가치 투자라는 버크셔의 핵심 철학을 완벽히 공유합니다. 하지만 자회사들을 이끄는 일상적인 경영 스타일만큼은 확연히 달랐죠. 버핏이 체스판 전체를 조용히 관망하며 전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킹이라면 아벨은 현장의 복잡한 장애물을 직접 뛰어넘고 실무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행동파 나이트에 가깝습니다. 전혀 다른 듯한 이 두 사람의 성향은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버핏이 흔들림 없이 거시적인 흐름을 읽으며 큰 그림을 그린다면 아벨은 그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실행하죠. 이 명확한 스타일의 차이는 버크셔를 위한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점점 거대해지는 실물 자산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이제 아벨처럼 현장을 누비는 리더가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워런 버핏의 일상은 매우 단순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사들인 뒤에는 믿을 수 있는 경영자에게 모든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버리죠. 대신 자신은 오마하의 고요한 집무실에 앉아 방대한 독서와 자본 배분에만 온전히 몰두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창가에 앉아 두꺼운 연차 보고서를 읽는 데 보냅니다. 자회사의 일상적인 문제들은 전적으로 경영진의 몫이니까요. 덕분에 그는 온전히 생각할 자유를 얻고 다음 투자 기회를 조용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진짜 이유는 바로 완벽한 자본 배분을 위해서입니다. 자회사들이 쉼없이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은 결국 오마하의 본사로 모이게 되고 그는 오랜 독서로 벼려낸 통찰력에만 의지해 그 자금을 가장 유망한 곳에 재배치하죠. 이러한 극단적인 위임은 경영자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쥐는 대신 유능한 리더들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한 무대를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반면 그레그 아벨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디테일에 무섭도록 집착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죠. 빽빽한 실적 보고서의 숫자 하나부터 현장의 작은 비효율성까지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짚고 넘어갑니다. 수백 페이지의 재무제표 앞에서도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빼곡한 숫자들을 짚어가며 남들이 놓친 미세한 비용 누수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죠. 그는 단순히 거시적인 지표만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분기별 실적에 숨겨진 단 1%의 비효율성조차 그의 치밀한 분석을 결코 피해갈 수 없죠. 이처럼 데이터를 끝까지 추적하는 끈질긴 성향은 실제 성과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철저하게 실무를 장악하는 오퍼레이터 아벨이야말로 버크셔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오차없이 돌리는 강력한 동력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장 큰 의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아벨이 버핏처럼 천재적인 자본 배분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죠. 매년 쏟아지는 막대한 현금을 과연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기존 사업을 키울지,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지 끝없이 저울질해야 합니다. 버크셔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무거운 과제죠. 버크셔의 막대한 자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단순한 계산 이상의 일입니다. 수익과 리스크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고도의 투자 감각이 요구되죠. 운영의 대가인 아벨이 이 거대한 자본의 저울을 과연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지 시장은 여전히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 배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버크셔는 이미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막대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전담할 두 사람, 토드 컴스와 테드 웨슐러입니다. 이미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굴려온 이 두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아벨이 기업의 실물 경영을 책임지는 동안 이들은 시장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죠. 이 두 사람은 각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전적으로 독립해서 운용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며 버크셔의 막대한 잉여 자본을 가장 유리한 곳에 배치하는 또 다른 핵심 축인 셈이죠. 아벨이 실물 경영을 책임지고 토드와 테드가 투자를 전담하는 철저한 분업. 이것이야말로 버핏이 설계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성을 대신할 견고한 삼각편대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죠. 주식 투자는 두 사람에게 맡겼지만 기업 자체를 인수하는 M&A 분야에서 아벨은 이미 탁월한 감각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가 버크셔 에너지를 이끌며 성공시킨 굵직한 거래들만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죠. 그는 단순히 기존 사업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미 전역의 핵심 전력망과 대규모 천연가스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사들이며 버크셔 에너지의 영토를 거대하게 확장해 나갔죠. 그의 과감한 베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인프라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 설비들은 이제 버크셔에 안정적인 현금을 공급하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되었죠. 아벨의 이러한 연이은 인수합병 성공은 그가 단순한 현장 관리자를 넘어 탁월한 자본 배분가임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결과였죠. 경영 성과와는 별개로 연단에 오른 아벨의 모습은 버핏과 완전히 다릅니다. 버핏이 유머와 철학으로 대중을 매료시킨다면 아벨의 화법은 지극히 실무적이고 건조하죠. 그는 청중을 사로잡는 비유나 농담 대신 곧바로 정확한 데이터와 지표를 제시합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핵심을 가리키며 오직 팩트로만 승부하죠. 화려한 수식어는 없지만 빈틈없이 단단한 실무형 리더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의 발표는 마치 정밀한 설계도를 읽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는 없을지 몰라도 문제의 핵심을 냉철하게 해부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오롯이 집중하죠. 화려한 쇼맨십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와 현장을 완벽히 통제하는 이 건조함이야말로 주주들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를 줍니다. 그만의 단단하고 실무적인 카리스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버크셔의 이사회는 오히려 아벨의 이런 건조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2의 워런 버핏을 흉내내는 스타보다는 오직 회사의 기초 체력에만 집중할 단단한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앞선 거인을 흉내내거나 인기를 줬다가는 자칫 조직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아벨에게는 부풀려진 자아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묵묵히 받쳐주는 기둥처럼 흔들림 없는 안정감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일에 무관심했던 그는 버크셔라는 거대한 성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밑바닥에서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는 견고하고 단단한 추춧돌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의 화려한 매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탄탄한 시스템과 철저한 원칙으로 돌아가는 제국. 그것이 바로 포스트 버핏 시대를 맞이하는 버크셔가 가장 원했던 새로운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레그 아벨의 시대는 버크셔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 천재의 직관과 개인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첫걸음이죠. 이제 버크셔는 특정 개인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수많은 자회사들이 거대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독자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버크셔라는 제국은 이제 초정밀 기계식 시계와 같습니다. 수많은 부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특정 개인의 부재에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영속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이죠. 버펫이라는 한 천재가 평생을 바쳐 빚어낸 거대한 예술작품이 마침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속적인 금융의 요새로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셈입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버핏과 멍거가 평생 구축한 신뢰와 자율의 문화를
아벨은 누구보다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죠. 자회사 경영진에게 온전한 권한을 넘기고 간섭 대신 굳건한 지지를 보냅니다. 서류에 적힌 계약보다 눈을 맞추며 나누는 단단한 악수를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버핏과 먼거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이 신뢰와 자율의 문화를 그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제와 규칙을 앞세우는 대신 오직 믿음으로 움직이는 이 고유의 생태계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죠. 버크셔가 미래에도 위대한 기업으로 남는 건 변치 않는 기업의 영혼이 그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거장의 철학은 이제 그의 굳건한 두 손을 거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위대한 거장이 떠난 바로 그 첫날,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굳건한 버크셔의 주가조차 일시적이나마 거센 폭풍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투자의 나침반이 사라졌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생각보다 거셀 것입니다. 일시적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월스트리트에는 짙은 불안감이 맴돌지도 모릅니다. 월스트리트 상공에 들이운 짙은 먹구름처럼 수많은 언론과 분석가들은 버크셔의 위기론을 연일 쏟아낼 것입니다. 아무리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거인이 남긴 빈자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테니까요. 금융가 상공에 짙게 깔린 먹구름처럼 불확실성이라는 폭풍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센 비바람이야말로 버펫이 남긴 견고한 성벽을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입니다. 버펫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면 곧바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분할하라며 압박해올 행동주의 투자자들입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말이죠. 그들은 버크셔라는 거대한 제국을 쪼개라고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철도나 에너지 같은 알짜 자회사들을 분리해 단기적인 차익을 빼가려 하겠죠. 이들은 공격적인 서한을 띄우고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며 압박을 높일 것입니다. 거대한 방패가 사라진 빈틈을 타 호시탐탐 제국의 균열을 파고들겠죠. 그들을 지켜주던 거대한 우산이 걷히면 새로운 경영진은 이 매서운 눈초리와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들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버크셔가 온전한 하나로 남을 수 있을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레그 아벨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쪼개졌을 때보다 온전한 하나로 뭉쳐있을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낸다는 사실을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철도와 보험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이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투자금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완벽한 자본의 순환 생태계를 입증하는 것만이 거센 공격을 막아낼 유일한 방패입니다. 버크셔는 단순한 기업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거대한 요새와도 같죠. 아벨은 이 흔들림 없는 구조를 굳건한 실적으로 증명해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처럼 밀려드는 분할 요구를 잠재울 유일한 무기는 결국 변함없이 단단한 실적뿐입니다. 그는 차가운 숫자와 흔들림 없는 성과를 통해 이 거대한 제국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벽이 될 것입니다. 제국을 온전히 방어하는 것 못지않게 그를 짓누르는 또 다른 거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창사 이래 최고치로 쌓여있는 수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그저 금고에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것인가. 그 무거운 선택의 책임이 이제 고스란히 아벨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주주들은 과거 버핏이 보여준 거대한 코끼리 사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산 가치가 치솟은 시장에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 완벽한 투자처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거대한 금고의 문을 언제, 어떻게 열 것인지가 그의 리더십을 증명할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며 인내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시장은 이제 그의 다음 선택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가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확대 같은 보다 현대적인 주주 환원 정책 말이죠. 과거에는 벌어들인 수익을 온전히 재투자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커져버린 지금 새로운 방식의 자본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죠. 주주 환원 정책을 넘어 버크셔의 오랜 경영 방식 자체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직관과 연륜 위에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결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버펫이 세운 철학의 뼈대는 굳건히 유지하되
21세기에 걸맞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이죠. 아벨은 이 정밀한 균형 속에서 다음 세대의 버크셔를 완성할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야 할 험난한 길목에서 결국 아벨이 기댈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묵묵히 증명해온 거침없는 실행력뿐이죠. 복잡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는 결코 주저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뚜렷해지면 곧바로 트랙을 박차고 나가는 육상 선수처럼 모든 문제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왔죠. 화려한 쇼맨십이나 유려한 언변 대신 매일 트랙을 딛고 나아가는 묵묵한 발걸음. 이 지독하리 많지 집요한 실행의 감각이야말로 그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낼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이제 그 발걸음은 버크셔라는 거대한 트랙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의 지독한 실행력, 그 단단한 걸음만이 이 거대한 제국의 내일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해답일 것입니다. 그는 버핏처럼 화려한 언변으로 시장을 단번에 열광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용하고 묵묵하게 이익을 쌓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을 택하겠죠. 수많은 우려와 성급한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에도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요란한 소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가장 단단한 본질에만 시선을 고정할 뿐이죠. 주변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 바쁘게 움직일 때도 그는 결코 휩쓸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의 진짜 가치를 키워나가는 지루하고도 확실한 과정을 묵묵히 반복할 뿐이죠.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 이 고요하지만 단단한 자신감. 그것이야말로 화려한 쇼맨십을 넘어 다음 세대의 버크셔를 지탱할 가장 견고한 도이 될 것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견고한 성벽은 이제 가장 헌신적인 관리자의 손에 온전히 맡겨졌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오마하의 아침은 변함없이 밝아올 것입니다. 천재적인 직관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왕국. 이제 그곳은 설계도를 완벽히 이해한 가장 치밀한 관리자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뼈대를 유지하며 한치의 오차 없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죠. 아침 햇살이 비추는 오마하의 풍경처럼 버크셔의 핵심 철학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는 그 굳건한 토대 위에서 거대한 제국이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전진하도록 조용히 방향을 잡고 있죠. 현인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지만 그가 세운 거대한 요새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가장 치밀하고 헌신적인 수호자의 손끝에서 버크셔의 위대한 전설은 앞으로도 단단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수십 년의 눈부신 역사가 담긴 낡은 장부가 마침내 덮이고 이제 그레그 아벨의 손끝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막 펼쳐졌습니다. 이 빈 페이지에 쓰일 첫 문장은 화려한 혁신의 선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묵묵히 조율하며 매일 조금씩 전진하는 치열한 실행의 기록이 되겠죠. 이제 펜끝에서 흘러나오는 잉크처럼 그의 조용하지만 거침없는 실천이 새로운 페이지를 빼곡히 채워갈 시간입니다. 거대한 전설의 그늘을 벗어나 마침내 온전한 자신만의 증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투자의 전설이 남긴 위대한 유산 위에서 이제 그레그 아벨만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이 제국의 내일은 바로 이 치밀한 승계자의 손끝에서 새롭게 완성될 것입니다.